네, 정주진 박사님, 우리 앞 시간에 김일성과 박은영의 그 권력 암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소련, 김일성이는 북한 군부를 등이었고, 또 박은영이는 소련의 정보기관을 등이었고, 그렇게 권력 암투가 진행된 그 부분에서 박은영이가 숙청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박은영이에 대해서 과연 박은영이가 미국의 미제 간첩, 김일성이가 말하는 미제 간첩이었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역사적으로 많이 일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박은영이가 간첩이다, 미제 간첩이다 라는 그 김일성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은영 간첩 사건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야, 이게 간첩 사건의 실체가 정확하냐, 여기에 대해서 무수한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은영하고 이승엽, 이강고, 이제 사건이 한 덩어리가 없대. 남노당 세력을 제거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남노당 세력에 대해서 적용된 죄목, 이제 김일성의 입장에서 봐서 얘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로? 야들이 미국계 간첩이다. 미국계 간첩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6.25 때 남한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를 못했다. 완전히 남한을 정복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게 박은영이 애들이 못하겠다. 그 뒤로도 박은영이 죽고 난 다음에도 김일성이가 때마다만 이야기하는 게, 그 전쟁의 그때 실패의 책임을, 북한에서는 지금도 뭐 실패 안 하고 성공했다 그러는데, 그 박은영이한테 나도 쏘았다 이러면서 김일성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 간첩 사건, 1968년도 1.1 사태, 1.1 사태, 이런 이제 대남 그 공작의 역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요한 계획 때마다 김일성이가 그 북한에 있는 간부들한테 한 이야기가, 6.25 때 말이야, 박은영이가 남한에 쳐들어가면은 남노당 20만 명이 들고 일어난다. 공격하자. 쳐들어가자. 이래서 쳐들어갔는데, 서울을 점령했는데, 남노당 애들이 안 일어나더라. 이 박은영이가 완전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박은영이를 기소해하고 남노당 세력을 할 때, 간첩죄 다음에 그 죄가 뭐냐, 남한 체제, 전복 영향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 전복 영향 파괴는 결정적으로 여기 전에 보도연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남한의 이제 대공검사로 유명한 방공검사님, 오제도 박사가 생각하기에 그 당시 좌익 혐의로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자꾸 공산화되니까, 야, 이 사람들이 그 죄를 좀 감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국민보도연맹이나 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도는 사람들은 전향한 사람으로 간주를 하겠다. 보도연맹. 그래갖고 보도연맹에 하니까 그 당시에 좌익에 가담했다가, 아이고, 뭐, 공산주의고 뭐고, 이제 그냥 조용히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노당 세력이 이제 떨어져 나오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에서 그 박은영이한테, 아니, 남노당 다 망하는 거 아이가? 이러니까 박은영이가 그때 이야기가 까딱없습니다. 남노당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쏘았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이 남노당 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북한의 정권을, 김일성 세력을 없애고 박은영이를 수상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남노당 세력을 제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이제 논란이 된 게 간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데 지금까지 이제 연구 내용을 보면은
그 김일성이가 간첩죄를 한 게 맞다 예. 하는 거를 이제 김일성 주변에 있었던 그 박은정 간첩 사건을 처리한 사람들의 주장이고, 주장이고, 근데 이제 남한에 있는 현대사 연구반들아, 예. 북한 연구할 친구들은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여여대 사학과의 근무하시는 정병준 박사님, 정병준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전북대 정외과의 안문석 교수, 안문석 교수, 예. 그리고 이제 세종연구소장 하시던 백학순 소장, 백학순, 이런 분들은 그 조작된 기다. 아니다. 박은영이가 미제 간첩임을 조작을 했던 거다. 조작한 거다. 예. 이렇게 두 개의 갈래로 나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박은정 간첩 사건을 처음에 이제 시작한 지점에서 현대사의 많은 부분을 예.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박은정 간첩 사건도 간첩 인증설하고 부정설 네.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면 독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박은영을 처형하면서 북한에서 기소한 기소장이 우리 남한에 다 있거든요. 그 책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그 기소장을 읽어보면 그 기소장 내용도 그 내용을 해석해서 알려면 엄청 복잡합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이렇게 또 그렇게 뭐 도표도 그리고 연구를 하면 제법. 그런데 그 위험이. 사료의 어떤 사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소장은 김일성이가 박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목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냉정하게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김일성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그렇게 해야 비판이. 1차적으로 내용을 알아야죠. 비판할 정확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그나마 북한에서 간첩으로 본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을 의견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예. 대표적으로 북한에서 박은정 사건이 있을 적에 노동당 조직부장이었던 박영빈. 네, 조직부장 박영빈. 그리고 같은 박씨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최고검찰소 검사했던 김중종.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김중종. 김중종. 네, 김중종은 1961년도에 대남공작으로 난파됐다가 검거돼가지고 전향을 안 하고 그대로 옥살이를 계속했던 28년간이 그 얼마를 살았어요. 그 장기수. 네, 장기수죠. 비전장 장기수. 네, 이 김중종하고 그리고 대남 연락부 출신 요 박병엽 선생. 박병엽 선생은 몇 차례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은 이제 박은영 간첩 사건 때 북한 대남 연락부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정의 신빙성이 있고 구체성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 사료로서 상당히 가치 있는데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뭐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하면 무진장 시간이 많은데 개략적으로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박은영 사건 때 노동당 조직부장이면 상당히 거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박영빈이 한 말을 뭔가 하면, 박영빈의 이야기는, 박영빈이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해방 후에 1946년 3월달, 4월달까지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때 박영빈이가 북한 대표로 서울에 왔는데 자기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았는데 그 연세대를 세운 언더우드 그 박사가 자기를 좀 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박영빈 이야기가. 그래 박영빈이가 만나서 언더우드한테 아니 어떻게 나를 알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언더우드가 박은영이가 소개해 줬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게 됐다. 하수 그래서 박영빈이가 아니 박은영이가 왜 나를 원도우드한테 소개해 줬냐. 그렇지. 그래서 박영빈은 원도우드하고 박은영의 관계를 열심히 갔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원도우드도 개인의 원도우드지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미국 대표로 주십니까 그 당시에? 뭐 간첩으로 엮으려 하니까. 뭐 미제 간첩해야 되니까 미국 사람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박영길이는 그 김일성 계열의 간부니까 예. 그 하나의 말로 이제 자기 사례로 네.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고검찰소 검사하다가 난파됐던 김중종, 예. 역시 이제 비전현상 이수. 예. 이 사람이 28일 보기하다 1989년도에 출소했는데, 이 양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 양반도 이제 그 김일성 계열에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팩트 딱 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네 가지를 들었어요. 네 가지를 들었는데, 첫째가 김삼룡 이슈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한번 6.25 직전에 평양 방송으로 김삼룡 이주화가 남쪽에서 체포가 되니까 석방하는데 남한에서 이 김삼룡 이주화 석방시켜주면 조만식 선생을 석방시켰다. 이라고 6.25 전쟁의 위상평화 그 논란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제 김중종 이야기가 김삼룡 이주화가 그 당시에 남노당에서 남한에서 지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신분이 노출돼가지고 남한 경찰에 체포가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서 볼 적에는 안녕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녕달. 이 안녕달이는 김삼룡의 대북 연락책이 있어요. 김삼룡 밑에서 압력하던 남노당이었는데 북한에 이제 연락하는 연락책이 있는데 이 안녕다리가 이제 나중에 그 안녕다리가 그 김종정 이야기가 그때 이제 이승엽은 북한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북한에 올라간 이승엽이가 남노당 계열 통해서 안녕다리한테 안녕다리는 김삼룡 이주화가 잠복해 있는 아지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복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안정달이한테, 이상엽이가 안정달한테, 야, 김삼룡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달라. 김삼룡 이주화. 그렇게 자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안정달이가 북한에 있는 이상엽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잡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승엽이가 이거 의심을 하고 있었다. 그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해주가, 개성역대 해주가 우리 한강 남쪽에 남한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가까워져갖고, 그 북한으로 올라간 남도당 세력이 남한에 대남 공작하는 전초기지로, 여기다가 인쇄소를 차려가지고, 남한에다가 그 공산당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남한에 전반에 기술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쇄소 사장하던 임화라고 있었는데, 임화하고 임화,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임화. 여도 이제 이상엽, 이강구하고 남노당 세력이 거세될 때, 다 같이 이제 처형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북한의 이제 경기도 염해위원장 하던 김경애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의 내무상에서 이걸 알아보니까 김경애가 이 해주 인쇄소는 남도당 계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중앙당에다가 나 좀 살려달라. 이래 그걸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임화를 이제 불러갖고 조사를 하고 왜 죽이려고 했나.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승엽, 이강국, 배철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라 하는 거를 김경애가 알고 있어서 죽이려고 했다. 이런 게 조사 결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안에 이제 북한 이제 조사한 사람들 이야기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김중종 이야기가 박은영을 간첩으로 보는 결정적 이야기가 박은영의 집에 그 대남 공작을 하기 위해서 무선 전파 시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무선으로 막 때린 거죠, 남한에. 네, 그 무선을 때리는데 자기들이 그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는 말하자면은 요새 미국의 FBI 같이 국내의 방책 기능 하는 역할이
내무성 사회안전국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책임자가 이제 방학세인데, 학생. 네. 그래서 그 이제 전파를 네. 감청하는 그 장비를 소련에서 도입해가지고, 네. 그 박은영 집 주위에서 전파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또 박은영 그 대남하고 연락하면 그 전파 무선 통신 이런 걸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통제되지 않은 전파가 자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박은영이가 비밀리에 남쪽에 모 측하고 뭐 어떤 측하고 연락하는 거 아니냐. 이래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충종은 결정적으로 또 이야기가 그러면은 박은영이가 왜 미국 군정의 정보기관에 꼼짝을 못했냐, 포섭됐느냐. 그거를 이제 김충종 이야기는 박은영이가 요 사례도 전번에 한번 우리 김단나하고 그 박은영이 관계를 할 적에 설명을 드렸는데 박은영이가 일제시대 때 그 감옥에 갔다가 석방된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박은영이가 석방될 적에 정신병자로 취급돼가지고 석방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 북한에서는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박은영이가 깜빵에서 풀려난 게 이게 정신병 이런 것 때문에 풀려난 게 아니고 일제 경찰하고 짜고 정신병을 해가지고 석방시켜주고 일본 경찰이 끄나풀 역할을 했다 박은영이가 이래 봤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남쪽에 이제 미군들이 돌아가지고 미군들이 따라 들어온 게 그 정보기관은 미방첩됩니다. CIC. 그 CIC에서는 일본 그 자료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일제시대 때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박은영이가 입탁하는 게 있어가지고 박은영이가 말하자면은 취약점을 미군정에 잡혀가 있었다. 그 이제 이거는 이제 박은영 간첩을 인정하는 북한 측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근거로서 좀 약하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게 하나의 설 내지는 뭐, 몰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과정 같은데.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박은영의 간첩에 대한 인정설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박은영이 그런 간첩 부정설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